지루해 혼자 집 지키는 강아지 마냥 누가 오길 기다리고 귀쫑긋 세우고 있는가 또 엎드려도 봤다가. 네, 지금부터 끝장에게 전산핵 1급 조회 부분을 하겠습니다. 네, 우선 여러분들 교재는 205페이지고요 204페이지네요 204페이지고 그 다음에 화면에 보시다시피 67회를 설치하셔야 됩니다. 67회를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67회 기출문제는 끝장회계 블로그, 끝장회계 카페 혹은 한국세무사의 자격시험에 가보시면 있습니다. 자, 67회를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텍스트를 누르시고요. 네, 저는 프로그램을 아까 실행시켜 놨네요. 깔아 놨네요. 네, 뭐 이렇게 알아서 설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설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조회 문제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전산회계 2회 때, 2급 때 우리가 조회 문제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를 한번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2급 때는 제가 이제 수업 때 학생들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걸 한번 정리하고 그 다음에 1급에서는 또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볼게요. 2급 같은 경우는 첫 번째 계정 과목만 계정 과목 이렇게 계정 과목만 묻는 문제가 있어요. 그거는 재무상태표 계정이면 재무상태표 가서 보시고 손익계산서 계정이면 손익계산서 가서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계정 과목이 나오면서 그 다음에 거래처가 나오는 경우가 있죠. 거래처 이렇게 거래처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거래처 원장 가시면 되고요. 거래처 원장 이렇게 가시면 되겠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기타 사유인데 계정 과목이 나오면서 그 계정에 현금이 뭐 어떻게 변했느냐 이런 거 물어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월계표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월계표.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현금이 그냥 현금 그 자체에 관해서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현금이 뭐 얼마나 들어왔으며 잔액은 얼마며 얼마나 나갔으며 이런 거 물어보거든요. 요거는 현금 출납장에 가서 보시면 편합니다. 물론 요거는 이제 길찾기랑 비슷하거든요. 조회라는 거 자체가 길찾기랑 매우 비슷하기 때문에 뭐 어딜 여기 지금 제가 적어 드린 거 말고 다른 데 가더라도 찾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조금 일관성 있고 좀 논리적으로 한번 찾아보자라는 의미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2급에서는 학생들한테 알려줍니다. 자, 1급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하나씩 보겠습니다. 우선 전반적인 조망을 좀 할게요. 우선 첫 번째 문제 스타일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관련된 문제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일계표, 월계표 되어 있죠. 사실 뭐 월계표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월계표 문제가 좀 많이 나왔고요. 많이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기타라고 해서 뭐 세금 계산서 합계표, 매입 매출전표, 현금 출납장, 거래처 원장, 재무상태표, 뭐 이거는 어떤 식으로 찾는 건지 하나씩 같이 연습을 해보시면 감이 오실 겁니다. 자, 우선은 부가가치세 신고서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문제가 부가가치세 신고서 문제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통 부가가치세 신고서 문제는요, 몇 기, 뭐 1기 혹은 2기, 부가가치세가 1기, 2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거나 그 다음에 뭐 최종상월, 요거는 이제 확정신고기간 이런 건데, 밑에도 보세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 나온 거 보이시죠? 1기 확정신고 4월부터 6월 혹은 뭐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 다 똑같아요. 1기 확정신고, 1기 예정신고, 1기 예정, 1기 확정, 1기 확정, 1기 확정 뭐 이렇게 다 이야기하네요. 그 다음에 1기 예정.
요런 용어가 나오면 거의 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가서 찾으실 수 있고, 문제의 개수를 지금 보세요. 대략적으로 12문제가 이 안에 수록이 되어 있는데, 거의 뭐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온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 문제가 이제 계속 나온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관점이고, 그 다음에 용어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에서 하고 있는 용어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는요, 우리가 회계 기간은 1월부터 12월 말까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부가가치세는 워낙 거래가 빈번하다 보니까 1월 1일부터 1년을 반으로 쪼개요. 6월 30일 그리고 7월 1일부터 12월 30일 이런 식으로 반으로 쪼개거든요. 그리고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를 제 1기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여기를 제 2기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는 아시겠죠? 그리고 그 다음 아래쪽을 보시면, 자, 1월 1일부터 또 6월 말까지를 또 반으로 쪼갤 수 있잖아요. 그리고 7월 1일부터 10월 말 사이를 또 반으로 쪼갤 수 있거든요. 1, 2, 3, 3월까지. 그리고 4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이래 되겠고, 7월 1일부터는요 7월 1일, 7, 8, 9, 9월 30일, 그리고 그 다음 일은 10월 1일부터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반으로 쪼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라 부르느냐 하면, 요만큼을 예정신고기간이라 부르고요, 요만큼을 확정신고기간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를 예정신고기간, 그 다음 여기를 확정신고기간. 자, 그러면 각각 어떤 식으로 부르는지 보세요. 자, 처음부터 볼게요. 요 부분 있죠, 동그라미 친 부분. 요 부분은 제1기 예정신고기간. 자, 요 부분은 4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제1기 확정신고기간 됐죠? 그리고 요 부분은 제2기 예정신고기간, 제2기 확정신고기간. 용어 정리부터 하셔야 돼요. 항상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좀 내릴게요. 일단 혹시 모르니까 제가 잠깐 여기 좀 띄우고 하겠습니다. 완성교재. 네, 조회 부분을 좀 왼쪽에 자료 화면을 저도 좀 띄워놓고, 여러분들한테는 안 보일 거예요. 이걸 보고 좀 하겠습니다. 바로바로 이게 딱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요. 자, 우선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용어를 한번 보세요. 자, 제1기 과세기간 최종 3월. 이게 예전에 이래 불렀어요. 최종 3월. 이게 지금으로 치면 뭐 확정신고 기간으로 보시면 되겠는데, 옆에 보세요. 4월부터 6월이라고 또 말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요 부분을 이제 생각하시면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띄워 보겠습니다. 자, 우선 부가가치세 신고서는요, 탭이 두 개가 있어요. 위에 보시면, 이 화면 좀 내리겠습니다. 왼쪽 위가 회계관리고요, 오른쪽 위가 부가가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가가치를 클릭해 보시면 여기 또 이렇게 여러가지 메뉴가 있죠. 전산회계 1급이라서 메뉴가 4개밖에 없고요. 나중에 세무 2급을 혹시나 하시게 되면 여기 메뉴가 엄청 많아집니다. 자, 우리는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클릭하겠습니다. 자, 클릭하고 잠깐만 기다리시면 이렇게 부가가치세 신고서가 화면에 보이죠. 자, 요 화면을 가지고 이제 하나씩 할 건데요. 조회 기간을 잘 보세요. 조회 기간이 아까 전에 4월부터 6월까지 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입력하는지 보세요. 4 엔터. 그리고 1일 있죠, 1일. 요거 이게 자동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냥 엔터 그냥 치세요. 그 다음에 6 누르시고 엔터. 보시다시피 30일도 자동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냥 엔터 치세요. 그리고 지금 정기신고니까 오케이. 뭐 데이터 불러와야지. 불러와야 우리가 이제 그 데이터를 보고 조회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요 표에 대한 설명을 일단 좀 드릴게요. 요거는 우리가 이제 조회하면서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설명을 잠깐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요 부분, 핑크 색깔 부분 있죠, 빨간 색깔 부분. 요 부분은 보시다시피
제일 왼쪽 개를 보시면 과세 표준 매출세액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죠? 이 부분은 뭐냐면 내가 물건을 판매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세금을 내가 받거든요. 부가가치세를. 여러분 우리 커피숍 같은 데 가면 영수증에 잘 보시면요. 금액이 항상 뭐 공급가액 얼마, 부가가치세액 얼마 해갖고 두 개 합쳐진 거를 우리 보고 내라고 하잖아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그거 구분이 되잖아요. 공급가액과 그 다음에 세액이. 그죠? 그런 것처럼 판매자 입장에서 뭐 여러가지 사건들에 대해서 요게 핑크색 부분이 다 입력이 되고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매입세액 부분이 있어요. 요 부분은 내가 물건 팔기 전에 뭐 원재료도 사올 것이고 그 다음에 상품이면 상품을 사올 거고 이렇게 하면서 나도 그쪽 업자한테 세금을 주잖아요. 그런 거 관련된 정보들이 요 파란 색깔 부분에 다 적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밑에 보시면 여기 17번과 18번 사이에 잠깐 보세요. 17번과 18번 사이에 보시면 납부세액, 매출세액이라는 부분이 하나 보일 겁니다. 납부세액, 매출세액. 여기 바로 뭐냐면 요 핑크색 부분에서 파란색 부분을 뺀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요 밑에 제가 클릭이 안 되는데 지금 제가 클릭한 바로 밑에를 보세요. 거기 보면 다 부분 보이시죠? 그러니까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서 그 나머지 금액을 이제 세금으로 내는다. 뭐 이런 개념이거든요. 일단 뭐 그 정도 선에서 아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 단어를 한번 보세요. 자,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이라는 거 보이세요? 발행한. 그러면 영수증을 발행해 주는 사람이 누군지를 생각해 보세요. 영수증을 발행해 주는 사람은 물건을 파는 사람이겠죠. 그럼 영세율, 키워드, 세금계산서, 그리고 아까 판매한 사람 거는 위에 핑크 부분 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영세, 지금 보세요. 5번, 6번이 영세 칸인 거 보이세요? 보이시죠? 그 다음에 5번 보세요. 세금계산서 발급분 보이세요? 그러니까 키워드만 잘 찾아가시면 돼요. 요건 처음엔 헷갈릴 수도 있지만 자주 계속 이 표를 보시다 보면 뭐가 어디 있는지 위치는 대략 파악이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파악하시고 하시면 되고, 그리고 여러분 책에는 이렇게 적으세요. 5번 이렇게 하고 금액 이렇게 적으세요. 무슨 말이냐면 화면 보세요. 여기 번호가 다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가가치세 신고서 자체가 이렇게 뭐랄까 번호가 다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호 5번에 찾아간다 라고 하시고 여러분이 직접 요 프로그램 창을 띄우신 다음에 5번에서 눈으로 확인하는 것까지 하셔야 돼요. 그래야 대략적인 위치를 알고 길 찾아가듯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액은 38450 요래 되겠네요. 38450 이렇게 좀 적어 놓으세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예정신고기간. 일단 1월부터 3월이죠. 예정신고기간. 지금 보시는 문제처럼 1월, 3월 이렇게 말해줄 수도 있지만 뒤에 보면 또 말 안 해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적은 거예요. 그 다음에 영세율, 세금계산서의 과세 표준은 얼마냐라고 했죠. 자, 또 창 보십시오. 우선 여기서는요, 영세율, 그 다음에 세금계산, 잠깐만요. 영세율, 세금계산서의 과세 표준 금액은 얼마냐 라고 돼 있죠. 네, 요것도 보시면 1번과 답이 똑같네요. 1번과 답이 똑같습니다. 5번이 과세 표준인데 다시 말씀드릴게요. 요 금액 부분 보이시죠? 이쪽 라인들은 전부 다 공급가액이라고 부르는 부분입니다. 공급가액이라고 부르는 부분이고, 두 번째 이쪽 라인은 세액이라고 부르는 부분입니다. 이쪽 라인은 세액이라고 부르는 부분입니다. 오케이. 그럼 공급가액 더하기 세금 뭐라고 부르냐 하면 공급대가라고 부르죠. 그거 여기 좀 적어가서 정리를 할게요. 이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는 꼭 정리하셔야 되는 거니까. 자, 공급가액이 있고 더하기 세액이 있습니다. 는 공급대가라고 합니다. 문제에서는 이 세 개 다 물어볼 수 있어요. 이런 조회 문제에서는 이런 거 다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근데 지금 보시는 문제 같은 경우는 과세 표준 물어봤죠. 그럼 우리 과세 표준은 어디라고 보시면 되냐면 얘입니다. 얘 공급가액 얘 있죠. 얘를 다른 말로 과세 표준이라고도 합니다. 과세 표준의 뜻은
세액에, 그러니까 세금의 대상이 되는 금액이에요. 기준이 되는 금액. 요 공급가액에다가 10% 곱하면 세액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0%의 대상이 되는 금액이 공급가액이니까 얘를 과세표준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요 용어들 좀 일단 정리하셔야 돼요. 공급가액 더하기 세액 10% 공급대가, 그리고 공급가액은 과세표준이라고도 한다. 그런 식으로 두 개를 같이 좀 정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뭐 결론적으로는 이번에 답도 5번 칸에 보시면 돼요. 두 개 답이 똑같아요. 근데 이제 묻는 단어가 조금 다르긴 한데 답은 똑같다는 거 그래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 1번 문제 있죠. 1번 문제는 좀 오래된 문제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2번 문제처럼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제 그래 보시면 되겠고, 이제 3번 한번 보겠습니다. 3번. 우선은 날짜는 4월부터 6월이죠. 그러면 4월부터 6월, 그 다음에 예정신고 누락분이라고 보이시죠? 그리고 영세율, 세금계산서, 매출액이라고 했죠. 매출액. 요거는 공급가액을 물어보는 겁니다. 매출액, 공급가액을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제일 위에 이렇게 살짝 띄어서 프로그램을 보겠습니다. 프로그램도 살짝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고 봅시다. 뭐 지금 날짜는 잘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예정신고 누락분 부분인데 요 부분 같은 경우는 자 우선은요 여기 7번 부분입니다. 지금 요 데이터에서는 그 숫자가 입력이 안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숫자가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위치만 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우선 예정신고 누락분이 무슨 말이냐 하면요, 그거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우리 요 부분, 요 그림 아까 그렸었죠. 요 그림을 그렸었잖아요. 자, 예정신고 기간이 아까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랬죠. 그러면요, 그때 발생한 거래에 대해서는 그때 영수증을 다 발급해줘야지. 그게 부가가치세 입장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때 내가 세금계산서를 발급 못했고 뭐 신고도 안 한 거예요. 그럼 그거를 예정신고 때 누락한 부분을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예정신고 누락분이란 말을 쓰는 거고, 늦게나마 확정신고 기간 때 이제 그걸 또 신고하고 납부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보통 예정신고 누락분 요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예정신고 누락분 어디 있냐면 일단은 여기에 7번에 있습니다. 7번 보면 예정신고 누락분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이거 7번에 있고요. 그리고 이 7번과 연결되는 게 오른쪽에 한번 보세요. 32번, 33번 이게 다 예정신고 누락분 내용들을 넣는 칸입니다. 근데 아까 우리 문제에서는 영세율, 세금계산서, 매출액이랬죠. 그러니까 답은 여기 34번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적으시면 되냐면 7번 그 다음에 34번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돼요.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간다. 그리고 7번 그 다음에 34번 이렇게 이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금액을 뭐 보면 되겠지. 혹은 7번에도 똑같은 금액이 들어있을 거거든요. 근데 이제 34번이 영세율, 세금 계산서 해갖고 좀 더 디테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34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4번입니다. 4번은 우선 요 문제 같은 경우는 이따가 메인 매출장 문제랑 비슷한 건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한번 찾아볼게요. 우선 자, 날짜 보시면 4월부터 6월까지죠. 그리고 매출액 중에서 그 다음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매출분 공급가액은 모두라는 말을 쓰네요. 모두 얼마인가 라는 말을 쓰죠. 자, 요 문제는 또 생각할 게 좀 있어요. 자, 우선 4월부터 6월 잘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세금 계산서라고 적혀 있는 칸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좀 잘 보셔야 되거든요. 우선 첫 번째 1번 세금 계산서 발급분 보이세요? 요 1번입니다. 세금 계산서 발급분 금액이 좀 복잡합니다만 300, 036, 000 얘랑요 한 군데 더 있어요. 5번 영세 세금계산서 발급분 요거 두 개를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두 군데 있다라는 거 잘 기억을 해주세요. 그러면 답은 뭐냐면 1번 요쪽 세액 아닙니다. 지금 우리 공급가액 부분 보셔야 돼요. 요 세액 부분 보시면 큰일 납니다. 여기
요 금액 부분 보세요. 그리고 5번. 그래서 1번 더하기 5번이 답이 되는 거죠. 1번 더하기 5번. 이게 이제 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공급가액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잘 기억을 좀 해주시고. 자, 그리고 자, 이제 5번 보시면 확정신고 기간에 과세표준은 얼마냐 이런 말 하죠. 과세표준. 근데 이게 앞에 아까 과세표준 나온 적 있었잖아요. 자, 보세요. 2번 문제와 지금 보시는 요 문제의 차이가 뭘까요? 자, 요 위에 있는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디테일하게 영세율 과세표준의 세금계산서의 과세표준을 물어봤었잖아요. 맞죠? 근데요, 지금 5번 같은 경우는 그냥 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 그냥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자, 이것도 위로 올리고 봅시다. 여기서 말하는 과세표준은, 자, 과세표준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여기 다 과세표준이라 부를 수 있는 애들이거든요. 어째 보면. 근데 여기서 원하는 답은 뭐냐면 밑에 9번 보세요. 9번. 9번에 3, 4, 4 그 부분 보이세요? 그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앞에 했던 거는 디테일하게 어디의 과세표준이라는 말을 썼고요. 지금 5번 문제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과세표준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답은 9번. 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9번이 되겠습니다. 9번. 9번에 있는 공급가액 부분이 아까 과세표준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3, 4, 4, 7, 8, 6, 0, 0, 0 이게 답인 겁니다. 됐죠? 그래 보시면 되겠고. 자, 이제 6번 하겠습니다. 좀 내려야 되겠네. 자, 또 4월부터 6월이고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매출세액. 우선 세액, 요 부분 세액을 물어보고 있다는 거. 세액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프로그램 봅시다. 여러분, 세액은 요 부분, 요쪽 라인입니다. 됐죠? 근데 여기도 보세요. 매출세액. 그러면요, 뭐냐면 요 1번부터 요 8번까지를 다 합친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이 문제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기 8번 클릭을 해놓긴 했습니다만 9번 부분 보이세요? 9번의 세액 부분 보이시죠? 30, 273, 600 이거 보이시죠? 이게 답인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냥 매출세액이라는 부분은 30, 273, 600 9번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9번이 되겠고요. 9번. 자, 9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7번. 이거 좀 올려야 되겠다. 네, 일단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볼게요. 자, 제1기 예정신고 기간. 날짜가 1월부터 3월이네요, 우선. 자, 1월부터 3월. 1월부터 3월이고요. 기타 공제 매입세액의 공급가액과 세액은 얼마냐. 이런 단어들을 잘 봐놓으면 돼요. 기타 공제 매입세, 기타 공제 매입이란 단어 보이세요? 아까 매출 매입 구분해라 했잖아요. 세액의 이제 물어보는 거 공급 가액과 세액을 물어보네요.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볼게요. 날짜 우선 바꿀게요.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죠. 자, 새로 조회가 됐고요. 그 다음에 매입 부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일단은 이 파란 색깔 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파란 색깔 부분을 보시고, 그리고 문제에서 말하는 기타라는 단어 아까 있었잖아요. 기타. 자, 여기 앞만 찾아봐도 기타라는 말이 없어요. 근데 비슷한 단어가 14번에 있습니다. 그 밖의라는 거 보이세요? 약간 이거 영어 독해, 토익 독해 할 때 똑같은 단어 안 주잖아요. 답 찾아라 이럴 때. 약간 그렇게 또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타, 그거는 여기서 그 밖의 14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공급가액과 세액 두 개 다 물어봤죠. 그러면 14번에 있는 여기 금액, 공급가액과 세액 요 두 개 다 답이 되는 겁니다. 요 두 개 다를 이제 우리가 적어 놔야 되겠죠. 됐죠? 7번 문제는 요 두 개 다 답이라는 거. 14번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14번. 두 개 다 답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제1기 예정신고 기간 중 보세요. 이렇게 몇 월부터 몇 월인지 말을 안 해준다고요. 그러면은 아까 제1기 예정은 1월부터
3월까지다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1월부터 3월까지다. 그거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 신용카드라는 키워드가 있고, 그 다음에 매입세액 보이시죠? 그 다음에 공제. 자, 키워드는 다 나왔습니다. 이제 요거 찾기만 하면 돼요. 자, 보겠습니다. 우선은 네, 1월부터 3월 잘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매입이니까 밑에 부분 보시면 돼요. 매입 쪽을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신용카드. 자, 우선 10번, 11번 보세요. 이 두 개는 세금 계산서를 받은 매입세액 부분이죠. 그죠? 그리고 12번도 아니고 13번도 아니고 14번도 아니고 15번도 아니고 뭐 아닌 거거든요. 근데 14번을 일단 클릭해 보세요. 그리고 오른쪽 아래를 보세요. 오른쪽 아래. 자, 이 오른쪽 아래를 보시면 40번과 41번 부분 보이세요?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 신용카드, 여기 신용카드 매출 수령 금액 합계표 보이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원하는 답은 뭐냐면 이 두 개 합친 거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세액 공제액이라 했잖아요. 세액이라 했잖아요. 세액. 그러면 이 오른쪽에 두 개입니다. 이 오른쪽에 두 개를 합쳐 주셔야 되겠죠. 됐어요? 이 두 개가 합쳐진 부분 385만원 얘만 물어본 겁니다. 항상 구분하셔야 돼요. 공급가액인지 아니면 세액인지 그 두 개를 항상 좀 구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답은 그거예요. 순서대로 한번 적어볼게요. 아까 전에 어디였노? 그 밖에 14번에서 출발한다. 자, 적을게요. 14번에서 출발을 해서 그 다음에 40번 41번이었죠. 40번 그 다음에 41번에 있는 여기 있는 세액 부분 이게 답이었습니다. 됐죠? 그것만 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9번 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간 뭐 4월부터 6월이라고 돼 있죠. 4월부터 6월. 그 다음에 매입세액 중에서, 그러니까 매입 쪽으로 가라 이 뜻이에요. 그 다음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란 단어 보이시죠? 이게 키워드네요. 자, 봅시다. 날짜 바꾸겠습니다. 데이터를 저장 아니요. 4월부터 6월까지 이렇게 뭐 불러오시면 되겠고. 자, 여러분 이제 볼게요. 매입 부분은 아까 요 파란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공제받지 못할 요 16번 보이세요? 요 부분인데 문제에서는요 세액을 물어봤잖아요. 또 문제에서 매입 세액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16번에 요 세액 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16번에 세액 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 답은 16번에 세액 부분이 답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위치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이런 것들 전부 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 확정신고 기간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앞에 문제랑 좀 비교하면서 봅시다. 자, 아까는 뭐라 했냐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이런 말 썼죠. 근데 지금 보세요.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이라고 하죠. 요거 두 개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얘도 16번 보시면 돼요. 일단은 16번인데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조금 달라요. 뭐냐면 공급 가액은 얼마냐. 16번은 16번인데요. 얘는 공급 가액을 적어 주셔야 되겠죠. 공급 가액. 됐죠? 프로그램 띄워볼게요. 똑같아요. 자, 16번 여기 보시면 공급가액 부분 보이시죠? 886만원 886만원. 그러니까 이게 답인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세액을 물어보는지 공급가액을 물어보는지 그것만 좀 잘 구분 좀 해주세요. 그것만 잘 하시면 뭐 지장이 없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고요.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요, 우리가 11번이죠. 11번 보겠습니다. 확정신고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에 키워드는 얘예요. 납부세액. 얘가 키워드입니다. 얘를 조회해라. 프로그램 볼게요. 날짜는 4월, 6월 잘 들어가 있고, 자, 납부세액 부분은 어디냐 하면요, 여기 있어요. 지금
클릭은 안 되지만 17번과 18번 사이에 보시면 납부 괄호 열고 환급 괄호 닫고 세액부 보이세요? 그러니까 17번과 18번 사이에 있는 그 금액입니다. 문제에서도 세액 물어봤잖아요. 세액 됐죠? 그래서 답은 17번과 18번 사이, 17번과 그 다음에 18번의 사이 그 금액이 답입니다. 이제 뭐 이렇게 필기를 이렇게 해놓으시면 돼요. 필기를 이런 식으로 해놓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제 한번 볼게요. 예정신고 기간에 차가감 납부할 부가가치세. 키워드가 뭐냐면 일단 뭐 예정신고 기간 가면 되고 차가감 납부할 요 부분이 다 키워드거든요. 자, 날짜부터 바꿀게요. 1기 예정이니까 1월 1일부터 뭐 저장 안하고 우리는 뭐 저장할 필요 없어요. 지금은 시험 때도 안 하셔도 돼요. 자, 차가감 납부세 요 위치 한번 찾아보세요. 대충 뭐 여러분이 이제 찾아보시면 위치 다 나옵니다. 이제는 하다보면 다 나오거든요. 자, 쭉 쪼로미 내려보시면 요 밑에 26번 좀 올릴까? 요만큼 올려야 되겠다. 26번 부분 보세요. 마이너스 229만 182번 보이세요? 이게 답인 거예요. 요 부분이 우리 시험 문제에서 말하는 차가감, 차감 가감 있잖아요. 그거 차가감이라거든요. 차가감 납부할 세액입니다. 26번. 자, 그래서 얘는 26번이 답입니다. 26번에서 찾자. 됐죠? 이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부가가치세 신고서 조회가 가능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또 자주 나왔던 1개표, 월개표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부가세 신고서 내리고요. 저장 안 하고요. 우리가 입력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따로 저장할 필요는 없다. 자, 그러면 1개표, 월개표 문제의 특징부터 말씀드릴게요. 얘네들 전부 다 공통점이 있어요. 몇 월부터 몇 월까지, 몇 월부터 몇 월까지, 몇 월부터 몇 월까지, 몇 월부터 몇 월까지,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요건 이제 11월 중 이런 말 쓰고 있고 10월 중 이런 말 쓰고 있고 몇 월부터 몇 월까지, 몇 월부터 몇 월까지. 단기 1월부터 6월까지, 3월부터 5월까지, 1월부터 3월까지, 4월부터 6월까지. 아이고야, 한 달 동안. 자,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3월, 6월 보이세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면 월개표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어요? 자, 그러면 월개표 하면 일단 띄워보고 이야기합시다. 월개표 한번 띄워볼게요. 자, 월개표는 여기 회계관리 그리고 1개표 월개표라고 되어 있는 요 메뉴입니다. 1개표 월개표 이 메뉴. 그리고 이 메뉴가 뜨면 자, 여기 창이 하나가 뜨는데 보십시오. 1개표 탭이 있고 월개표 탭이 따로 있습니다. 두 개 결국은 뭐 다른 건 없어요. 다른 거는 1개표는 날짜, 일자까지 넣을 수 있게 돼 있죠. 근데 월개표는 월만 넣으면 돼요. 그냥 그것만 달라요. 그럼 편하게 우리는 월만 넣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월개표 탭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부터 이렇게 하나씩 보겠습니다. 월개표를 좀 내릴게요. 이렇게. 자, 4월부터 6월까지. 4월, 6월. 됐죠? 그 다음에 원재료를 찾으세요. 원재료 여기 있죠? 그 다음에 매입액은 얼마냐? 원재료는 자산이고요. 매입을 했다. 그러면 자산의 증가겠죠? 그러면 차변에 이런 식으로 금액이 적힌다는 거지. 오케이? 자, 여러분. 이제 이 월개표 읽는 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 현금 칸이 있어요. 위에 라인을 딱 보세요. 현금이라 돼 있고, 그 다음 요 부분은 대체라고 돼 있어요. 대체. 그리고 얘는 합계지, 합계. 여러분, 현금에다가 대체를 더하면 합계입니다. 됐어요? 그럼 뜻을 알려드릴게요. 자, 원재료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 현금 부분 보이시죠? 이건 뭐냐면, 원재료를 구입했어요. 그러니까 원재료가 증가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원재료를 살 때 현금을 주고 샀다. 그 금액이 3,100만원 어치 이렇게 산 거예요. 현금을 3,100을 준 거예요. 그 다음에 대체는 뭐냐면 현금 말고 딴 거를 줬거나 뭐 외상으로 했거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여기 다 대체로 들어가요. 근데 어쨌든 간에 결론적으로는 현금으로 샀든 뭐 딴 걸로 샀든 간에 내가 산 총 원재료는 1억 5,600 요 부분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얘네들은 읽으시면 돼요. 됐나요?
이제 그렇게 일단 읽을 수 있다라는 거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나머지 또 다른 계정도 또 할 때마다 또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요 문제에서 물어본 거 다시 봅시다. 원재료 매입액이랬죠. 현금으로 매입한, 뭐 현금 이외로 매입한 이런 말이 없었죠. 그러면 합계 금액을 답으로 적으셔야 되겠습니다. 됐죠? 이게 이제 답인 거예요. 1번 문제 답. 네, 그렇고 이제 두 번째 문제 봅시다. 자, 1월부터 6월까지 원재료 매입이 가장 많은 월은 얼마냐라고 하네요. 그러면 1월부터 일단 6월이라고 하시고요. 원재료 일단 찾을게요. 원재료 찾았죠. 자, 여기에는 몇 월께 얼마다가 안 나와 있죠. 더블 클릭하시고요. 더블 클릭. 그리고 자, 여기 월계를 다 비교를 좀 해주세요. 차변 부분 보셔야 되는 건 아시겠죠? 자산의 증가니까. 자, 이런 식으로 월계 누계 보시면 안 돼요. 월계를 다 비교를 하시면, 자, 가장 매입의 큰 월은, 네. 1월달이 답이죠. 보시면, 1월달이 233이고, 그 다음에는 세 자리 233보다 큰 게 하나도 없어요. 보이시죠? 233.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답 찾아서 1월이라고 하시면 돼요. 됐죠? 근데 이 문제는 약간 이때 이 출제되었을 당시에 오류가 한 번 있었어요. 오류. 그러니까 왜 오류가 있었냐면 금액이 가장 큰 달 보세요. 위에 한번 읽어보시면 매입이 그냥 가장 많은 월이랬죠. 그러니까 이 매입 금액이 많은 건지 매입 횟수가 많은 건지를 구체적으로 언급을 안 해준 거예요. 문제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재기가 들어갔고요. 이재기가 들어갔고 문제 오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문제 횟수 보통 근데 안 봐도 뭐 금액이지 뭐 안 그래요? 누가 봐도 그냥 금액 하면 되는데 뭐 그런 사람도 있었나 봐요. 이제 횟수 하나 둘 셋 넷 뭐 세 보거나 뭐 했나 하여튼 잘 모르겠는데 이거는 문제 아마 문제 오류로 판명돼서 모두 정답 처리가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왜냐면 뭐 횟수로 하더라도 1월이거든요. 어쨌든 제대로 안 물어봤다는 뭐 그런 이색인 것 같아요. 근데 뭐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나온 바에 의하면 그냥 금액이 가장 큰 이런 식으로 문제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답은 1월입니다. 1월 됐고요. 1월 5월 이렇게 5월 됐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문제 갑니다. 1월부터 6월까지 라고 되어 있고요. 1월부터 6월까지. 자, 계정 과목을 잘 보세요. 외상 매출 발생이라 되어 있죠. 이 말은 외상 매출금을 찾으셔야 돼요. 일단 외상 매출금 찾으시고요. 분개할 때 차변에 이렇게 분개하잖아요. 맞죠? 외상 매출하면. 그러면 차변의 외상 매출금에 차변을 일단 비교를 하셔야 되겠죠. 차변을 비교한다. 이렇게 보시고 가장 큰 월 그리고 그 월의 외상 매출 발생액 총액이랍니다. 그러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월부터 6월 뭐 이렇게 1월부터 6월 월은 잘 들어가 있고 외상 매출금 여기 있습니다. 됐죠? 더블 클릭하세요. 자, 외상 매출금 더블 클릭했고 발생액은 자, 월계를 차변만 비교하셔야 돼요. 차변 이런 식으로. 대변은 뭐라고 부를 수 있는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일단 차변 봅시다. 자, 차변이 제일 큰 부분은 3월 맞나요? 3월이 지금 373이거든요. 자, 월계 비교해보면 3월이 일단 제일 크네요. 그러면 제일 큰 월과 그 월의 이 문제에서는 두 개 물어봤네. 발생액이 제일 큰, 가장 큰 월과 3월. 두 번째 외상 매출 발생액 총액 373, 436, 000 이게 답인 거예요. 됐죠? 일단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자, 여러분 차변을 방금 본 이유가 뭐였냐면 외상 매출 발생액이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차변을 본 겁니다. 근데 이 다 물어볼 수 있어요. 대변도 물어볼 수 있어요. 대변은 어느 경우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냐면 회수, 외상 매출금 회수 금액이 가장 큰 달은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어요. 외상 매출금 회수 금액이 가장 큰 달은 하면 대변의 월계들을 비교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대변 이런 식으로 누계 아닙니다. 대변 됐죠? 이런 식으로 좀 비교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물어볼 수 있어요. 잔액 외상 매출금의
잔액이 가장 큰 달은 뭐 작은 달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얘는 월계에 없죠. 그럼 월계 바로 위에 있는 요거 보시면 돼요. 1월은 82550 이게 이제 1월 달에 잔액이었고, 그 다음 제일 밑에 거 요거 2월에 제일 밑에 거 2월은 85168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세 가지를 다 물어볼 수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아까 뭐 이렇게 찾았고요. 그 다음에 자, 그 다음 나왔네. 외상 매출금 횟수가 가장 많은 달은 몇 월인가 나왔네. 자, 보자. 외상 매출금 더블 클릭. 대변 비교합니다. 자, 2월달은 100만원, 600, 2천만원, 311. 아, 이거 압도적이네. 5월달입니다. 자, 4번은 5월달 압도적으로 크죠. 이런 식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상반기 중에서 제품 매출액이 가장 많은 달. 자, 상반기 제품 매출 요 계정 과목 찾으면 돼요. 가장 많은 달 금액은 얼마냐. 달과 금액 두 개 물어보네요. 달과 금액. 자, 그러면 월계표 보십시오. 자, 요거 살짝 이렇게 해서 네, 월계표 봅시다. 제품 매출은 밑에 있습니다. 여기 있죠. 제품 매출 이렇게 있습니다. 더블 클릭하세요. 그리고 제품 매출은 대변 여기 월계 비교하시면 되겠죠. 자, 가장 많은 달 뭐 이게 또 그러니까 한글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출제자들이. 가장 많다? 금액이 많다? 아, 뭐 맞는 말이긴 하네. 크다라는 표현이 좀 더 맞지 않을까? 네, 하여튼 뭐 중요하지 않은 말이었고. 자, 그래서 5번은 몇 월이 제일 크노? 그래서 한번 봅시다. 1월, 6월, 3월 108, 4월도 108, 5월도 108. 아, 6월은 128이네. 6월이 제일 크네요. 그러면 가장 많은 달은 6월. 다음에 금액은 128, 140, 000 이런 식으로. 여러분 조회 문제 답안 어디 입력하시는지 아시죠? 모를라나. 일단 요거 월계표 하고 잠깐 강의를 중간에 한번 쉬는 시간 가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월계표 다 하고 나서 알려드릴게요. 저희 어디에 넣는지는. 자, 답은 6월입니다. 자, 그 다음. 자, 11월 중 발생한 총 제조원가는 단어를 잘 보세요. 총 제조원가. 이 단어 그대로 나올 거예요. 10월 중 발생한 총 제조원가에 비해 얼마나 증가하였나 돼 있잖아요. 자, 보세요. 자, 월계표 갑니다. 이것도 좀 이렇게 이렇게 할게. 자, 이렇게 11월 중 총 제조원가와 10월 중 총 제조원가 비교하는 문제입니다. 쭉 이래저래 가다 보면 제조 원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5번에 제조 원가라는 요 부분을 보시면서 비교하셔야 돼요. 근데 한번 넣어볼게요. 일단 10월부터 11월까지로 한번 찾아볼게요. 그리고 제조 원가 부분 볼게요. 여기에요. 여기 제조 원가 여기 보시면 돼요. 자, 제조 원가를 보는데 뭐야, 지금 요거는 10월과 11월에 발생한 총 금액이 그냥 합산돼 있잖아. 그래서 더블 클릭하니까 기억나죠? 더블 클릭 해보자. 뭐 안 나오잖아요. 자, 이게 어떤 건지 알려드릴게요. 지금 요 메뉴들을 한번 다 보시면 유동자산이라고 해서 앞에 숫자 1번부터 있죠. 당좌자산은 가로가 돼 있죠. 자, 요 두 개의 특징이 뭡니까? 유동자산 계정 과목 이름 아닌 거 아시겠죠? 당좌자산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계정 과목 이름이 아니라 카테고리잖아요. 마찬가지로 밑에 보세요. 재고자산도 가로돼 있는데 카테고리, 비유동자산 카테고리. 그러니까 숫자나 특수문자가 붙어 있는 애들은 전부 다 카테고리입니다, 여러분. 요 농무비도, 제조원가, 이것도 카테고리, 제조경비도 카테고리. 그러니까 이런 카테고리는요, 계정 과목이 아니다 보니까 더블 클릭을 하면 뭐가 안 나와요. 됐죠? 그럼 이런 것들을 하시는 방법은 조금 노가다인데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지금 11월 중 발생한 총 제조원가부터 물어봤으니까 11월 거부터 볼게요.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11월부터 11월까지라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조원가를 보십시오. 제조원가 여기 있죠. 총 발생한 거 여기 보이세요? 11245 400이죠. 그러면 11245 이게 안 해야진다. 11245 400.
빨리 적자. 여기다 적으면 돼요. 1, 1, 2, 4, 5, 4, 0, 0 이렇게 적으면 돼요. 일단 됐어요. 그 다음에 10월달 거 볼게요. 10월달 거 마찬가지입니다. 10월 제조원가 찾아보고, 얘는 이렇게 카테고리라서 어쩔 수 없다. 그리고 주의하실 거는 제조원가와 밑에 있는 제조경비는 또 다른 겁니다. 주의하세요. 저기 있죠. 2, 659, 200, 2, 659, 200, 2, 659, 200, 2, 659, 200 빼면 되지.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계산해 볼게요. 1, 1, 2, 4, 5, 4, 0, 0 빼기, 내가 썼는데 내가 못 알아보겠다. 2, 1, 5, 9, 2, 0, 0 9, 0, 8, 6, 2, 0, 0 2, 0, 0 이래 되네요. (6번) 답입니다. 그래서 맞나요? 1, 2, 4, 5, 4, 0, 0에서 2, 6, 6이네. 요거 6이었습니다. 여러분 미안합니다. 6이었네요. 다시 계산해야 되겠다. 네, 다시 하겠습니다. 근데 팁을 하나 또 알려드릴게요. 이게 약간의 팁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그 컴퓨터 프로그램 안에 보면 계산기 있죠. 계산기 해가지고 뜨죠. 요거 가지고 한번 팁을 또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나온 김에 우선 11월달 거부터 찾겠습니다. 11월달 거 찾으시고, 그 다음에 제조 원가죠. 제조 원가 부분, 요 부분 보이시죠? 클릭을 하시고요. 클릭을 딱 됐죠. 클릭이 됐죠. 컨트롤 C 하십시오. 됐죠? 그 다음에 계산기에서 클릭하시고 컨트롤 V 하세요. 들어가요. 요거 한번 이용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 빼기 그 다음에 다시 여기로 와서 10월 그 다음에 제조원가 여기 있죠. 컨트롤 C, 제가 이거 보여드리려고 계산을 틀렸나봐요. 그 다음에 컨트롤 V는 금액 나왔다. 금액이 맞나? 85 이렇게 되네요. 85, 86, 200 오케이 맞네요. 85, 86, 200 이게 답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시면 그 컴퓨터 안에 내장되어 있는 계산기와 연동이 돼요. 그 뭐 보통 이런 게 비주얼 베이직이나 이런 걸로 짠 프로그램이다 보니 컨트롤 C 기능이 다 먹힙니다. 됐죠? 됐고요. 요거 이제 계산 방금 했습니다. 방금 계산했으니까 요거 계산하신 대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4월부터 6월까지를 볼게요. 4월부터 6월까지 제조원가 단어를 잘 보셔야 돼요. 항상 제조원가 가장 큰 월과 두 개 물어보네. 월과 금액. 자, 지금 월계표 하고 있습니다. 월계표를 하고 있어요. 자, 월계표 날짜 4월부터 6월. 그 다음에 제조원가. 이것도 근데 그거네. 앞에 보세요. 앞에 번호 붙어 있죠. 아까 제가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번호 붙어 있거나 특수문자 괄호가 돼 있으면 계정 과목 이름이 아니고 카테고리다 보니 더블 클릭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계정 과목은 더블 클릭해서 월계를 비교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얘는 노가다 해야 되겠다. 자, 가장 큰 월 찾아보자. 4월 제조 원가 여기 있네. 7465 그냥 7465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겠다. 7465 그 다음에 5월 제조원가 빨리 보자. 7465 까먹기 전에 제조원가 22 여기 더 크다. 22 6월달 제조원가 5월이 제일 크네요. 네, 5월이 제일 크다. 5월이 제조원가 2200 이래 돼가지고 제일 큽니다. 그래서 답은 5월 그리고 금액은 2232500 요런 식으로 됐죠. 요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요런 식으로.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1월부터 6월까지 투입된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제조 원가의 요 카테고리고요. 노무비 여기 이제 계정 과목이네요. 요걸 찾아볼게요. 좀 이렇게 올려서 제조 원가의 노무비 보겠습니다. 날짜 그 월 넣을게요. 1월, 6월,
지금 월계표 하고 있습니다. 제조 원가는 우선은 쭉 내려보면 여기 제조 원가 카테고리로 왔죠.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노무비 카테고리 보이시죠? 이거 문제에서 물어본 건 얘예요. 그러면 답은 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45, 208, 500이거든요. 근데 이 문제를 좀 변형시키면 이렇게도 가능해요. 자, 위에 문제 보시면서 들으세요. 1월부터 6월까지 투입된 제조 원가의 노무비 중에서 현금으로 지출된 부분,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여기 현금 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여기 현금 부분을 보셔야 돼요. 그것만 이제 잘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안 헷갈리게 하셔야 돼요. 항상 그냥 물어보면 개. 근데 계정 과목에 뭐 이렇게 현금 부분을 물어보면 현금을 보셔야 돼요. 디테일하게. 그래 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9번. 문제 진짜 많네. 월계표를 일단 끝내고 잠깐 끊겠습니다. 9번입니다. 1월부터 6월까지 제조에 소요된, 자, 키워드 좀 스피디하게 합니다. 제조 경비죠. 1월부터 6월 잘 들어갔고, 제조 경비 여기 있잖아요. 보이세요? 제조 경비, 그리고 총액 여기 합계 1100만원 1100만원 위치 잘 기억하시고요. 제조 경비 항상 문제에 답이 있다. 그거 잘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 10번. 3월부터 5월까지 제품 제조에 투입한 제조 경비가, 이 카테고리인데 또 물어보셨네. 큰 월과 금액, 큰 월과 금액. 요거는 노가다 하셔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제조 경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괄호 특수 문자 있죠? 그런 것들 아까 어떻게 한댔어요? 뭐 더블 클릭 안 된다 했잖아요. 계정 과목은 더블 클릭 되시면 얘는 안 돼. 3월 갑니다. 제조 경비 갑니다. 여기 있죠? 130만원, 130만원, 제조 경비 130만원, 130만원, 200, 280, 280. 지금 4월이 더 크다. 280, 280. 자, 제조 경비 4월이 제일 크네요. 4월이 280이니까 네, 10번의 답은 4번 되겠네요, 여러분. 10번의 답은 4월이고 금액은 281만 5,600원입니다. 281만 5,600원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1월부터 3월까지 제조경비 중 가장 많은, 요거 잘 보세요. 제조경비 중 우선 여러분 제조경비는 카테고리를 나타냅니다. 카테고리를 나타내고 가장 많은 비용이 계산된 계정 과목의 코드 번호를 물어봅니다. 요거 프로그램 띄우고 자 보겠습니다. 우선 1월부터 3월 그 다음에 제조경비 내려보면 돼요. 제조경비 여기 있죠. 지금 가로 그 특수문자 보이시죠? 이거 카테고리예요. 요거 중에서라 했죠. 그럼 요 밑에 있는 복리후생비부터 요 잡비까지입니다. 요 중에서 가장 많은 비용이라고 했죠. 그럼 요 합계 금액을 좀 비교해보자. 지금 전력비 차량 유지비가 더 크다 맞죠? 차량 유지비가 지금 눈 아프네. 눈 빠지겠다. 차량 유지비가 제일 큽니다. 자 그러면은 답은 일단 차량 유지비인데 코드 번호 물어봤죠. 요때 이제 더블클릭 요 왼쪽 위에 보세요. 522번 보이세요? 그 답은 522번 적으시면 돼. 됐죠? 자 그 다음 볼까요? 12번 제조경비에 해당되는 또 카테고리 이야기 하잖아요. 제조경비에 해당되는 복리후생비. 그러니까 복리후생비가 무슨 말이냐면 500번대도 있었고 800번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00번대가 제조경비지 않습니까? 그러면 800번대는 판관비에 해당되는 뭐 그런 표현을 쓸 수 있어요. 지금 밑에 있는 것 13번부터 이제 다 판관비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제가 배열을 해놨습니다만. 자, 4월, 6월 넣었습니다. 제조경비 여기 있고요. 해당되는 복리후생비 여기 보이시죠? 그리고 발생액 586000 되겠습니다. 12번의 답은 586000 되겠습니다. 쉽죠? 자, 그 다음
6월 한 달 동안의 판관비 총 발생액이라 했죠. 자, 월계표 하시고 6월 판관비 금방금방 찾습니다. 이제는 뭐 좀 올릴게요. 스피드. 판관비 여기 됐나요? 위치만 좀 잘 기억해 주세요. 13번 갑니다. 13번을 방금 했죠. 14번 하겠습니다. 자, 1월부터 3월까지 판관비가 가장 큰 월과, 또 카테고리를 물어보네. 가장 큰 월과 금액은 얼마냐. 자, 요거는 노가다 하겠습니다. 판관비는 앞에 5번 이렇게 숫자가 붙어 있기 때문에 얘는 카테고리입니다. 그래서 1월부터 1월 쭉 내려보면 판관비 나옵니다. 1100, 1100, 1100, 1100, 1100, 1100, 1100, 700, 700. 아직 1월이 제일 크다. 1100, 1월 1100, 1월 1100, 1월 1100, 1월 1100. 아, 1월이 제일 크네. 자, 1월달이 제일 큽니다. 1월달이 여기 1154만 1200원. 14번의 답은 그렇습니다. 1월 그 다음에 1154만 1200원. 문제에서 두 개 물어봤잖아요. 월과 금액이니까. 자, 이런 식으로 체크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5번 보세요. 5월 중 현금으로 지급한, 아까 말했던 그거예요. 판관비 금액. 카테고리긴 한데 뭐 보면 되겠죠. 자, 요거 살짝 이렇게 됐죠. 괜찮죠. 지금 우리 몇 번 하고 있노? 죄송합니다. 15번이죠. 이렇게 보이게끔 하고 프로그램 띄울게요. 자, 5월 중이니까 5월 하시고 판관비 일단 갑니다. 판관비를 찾으세요. 판관비 여기 있습니다. 이 중에서 현금이면 요 부분이 되겠죠. 69993-390, 69993-390. 여기 이제 답입니다. 69993-390. 됐죠? 현금 부분 물어봐서 그래요. 자, 그 다음 1월부터 3월까지 현금으로 지출한,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셔야 돼요. 현금, 복리후생비 모두 이 문제는요 별표 신으세요. 아마 제가 책에도 별표 신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요거는 별표 신으세요. 자, 이 문제 해보겠습니다. 요거 여러분 눈치채셨으면 이제 전산회계 뭐 어느정도 졸업하셔도 됩니다. 보세요. 우선 복리후생비가 월부터 넣을게요. 1월부터 3월로. 복리후생비가요 여러분 여기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있어요. 두 개 있다고요. 두 개. 500번대가 있고 800번대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현금을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요게 500번대는 92만 5,300원이고 아래쪽 보세요. 32만 7,900원. 요 두 개를 합치셔야 된다고요. 뭐 합쳐봅시다. 컨트롤 C, 컨트롤 V 더하기, 그 다음에 아래쪽 컨트롤 C, 그 다음에 컨트롤 V는 1253200, 1253200. 이게 바로 16번의 답이 되겠습니다. 16번의 답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요런 거 좀 주의하셔야 돼요. 이런 거. 자, 그 다음 17번. 3월 지출된 판관비 중에서 카테고리 가장 많이 지출한 계정 과목명은 뭐냐? 이름, 그냥 이름 물어봤어. 이름. 자, 3월 갑니다. 3월 하면 돼요. 3월 판관비 여기 있죠? 요 밑에 있는 애들 보시면 돼요. 가장 많이 지출한 거는 급여죠. 뭐 보통 급여가 제일 많긴 해요. 자, 17번 답은 급여다. 근데요, 지금은 계정 과목명 물어봤으니까 급여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근데 코드 번호 물어보면 더블 클릭, 왼쪽 위에 801번 보이세요? 801번 이렇게 코드 번호도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코드 번호 어떻게 찾는지 기억하시고, 이제 18번하고 잠깐 쉴게요.
자, 2월의 판매비와 관리비 중에서 2월이네요. 비용 계상이 요 특이한 문제예요. 두 번째로 큰. 그 다음에 문제에서 뭐 물어보는지 보세요. 계정 과목명과 금액과 코드 번호는. 제가 이거는 일부러 물어볼 수 있는 건 다 이렇게 만들어서 좀 고쳤어요. 자, 찾아봅시다. 2월이죠. 2월. 판관비 찾습니다. 판관비. 여기 있죠. 두 번째로 큰. 급여가 일단 보통 제일 클 것이고, 그 다음에 제일 큰 거 보자. 보험료 맞나요? 네. 보험료. 그러면 제일 큰 계정 과목명은 보험료. 금액은 836000. 코드 번호는 더블클릭. 821 보이세요? 왼쪽 위에. 821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두 번째로 나왔죠? 분명히 이게 또 세 번째로 또 나올 수 있어요. 세 번째. 그것도 이제 뭐 찾는 연습 한번 해보십시오. 자, 일단은 고생을 하셨고, 우선, 조회, 여기서 한번 끊고, 나머지 부분 이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